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그 친구와 지금도 연락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고개를 저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토록 친했던 사이가 왜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서 시작해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도 우정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을 인간 행복에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정이야말로 행복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선행의 기회를 얻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나를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 멀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정의 본질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쾌락을 위한 것, 유익을 위한 것, 그리고 덕을 주고받는 완전한 우정이죠. 어린 시절의 우정은 대부분 첫 번째, 즉, 함께 놀고 즐기는 쾌락을 위한 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은 의미의 우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단순히 재미있고 즐거우면 친구였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하지만 30대, 40대가 되면서 우리는 서로의 가치관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토록 친했던 친구와 나의 인생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대 때 함께 밤새 술을 마시며 인생을 논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의 자유분방함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40대가 된 지금 그 친구가 여전히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당신이 재미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의 궤도를 걷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치관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젊을 때는 이런 차이가 개성으로 여겨졌지만, 중년이 되면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장벽이 됩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정은 풍요를 더 빛나게 하고, 풍요를 나누고 공유해 역경을 줄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생에서 우정을 제거해버림은 이 세계에서 태양을 없애버림과 같다고 했습니다. 키케로의 이 말은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진정한 우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풍요로움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었는데 40대가 되니 친구의 승진 소식을 들으면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지만 중년이 되면 현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나와 친구의 위치를 비교하게 되죠.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평생의 친구 라보에시와의 우정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몽테뉴는 보르도 고등법원의 법관을 하면서 1558년 같은 법관인 라보에시와 인연을 맺게 된다. 그리고 둘의 우정은 라보에시가 죽은 1563년까지 5년간 지속되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몽테뉴는 이 우정을 통해 인생의 가장 깊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몽테뉴의 우정과는 독특했습니다. 그는 투박하고 강렬한 관계를 지향하는 우정이나 서로 핥히고 물어뜯어 피 흘리는 사랑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표면적이고 예의 바른 관계보다는 진실하고 날 것 그대로의 관계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회적 가면을 쓰게 됩니다. 예의 바르고 점잖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그런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민낯을 보여줄 수 있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더라도 진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하고 주말마다 만나는 것이 당연했죠. 하지만 중년이 되면 가족, 직장, 건강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친구 관계에 투자할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적이 되죠. 이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친구와 똑같이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구분되는 것이죠.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정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된 자는 마땅히 추찰과 침묵에 숙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신이 그와 격붙을 때 당신의 가슴은 그에게 가장 가까이 갈 것이다 라고도 했죠. 니체의 이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조차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친구는 평생에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이유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다른 반응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복잡해집니다. 친구가 크게 성공하면 축하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축감을 느끼고 친구가 실패하면 동정하면서도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서 친구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생깁니다. 예전처럼 편안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워지죠. 또한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현실적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와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친구는 나의 인맥에 어떤 영향을 줄까? 물론 이런 계산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수했던 젊은 시절의 우정과는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번째 유형의 우정, 즉 덕을 주고받는 완전한 우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우정을 지닌 공동체는 고귀한 것을 놓고 서로 경쟁하며 가장 고귀한 것들을 행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공동체라고 했죠. 이는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 만나거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며 진정한 의미에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친구의 첫 번째 특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변해도 서로의 처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키케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친구는 나의 기쁨을 배로 하고 슬픔을 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슬플 때 그 슬픔을 나누어 가져주는 사람입니다.
질투나 시기 없이 순수하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 특징은 진실함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고 내가 잘못되었을 때 용기를 내어 지적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갈등을 통해서도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조건적인 신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주고 나 역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지켜보고 시험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특징은 성장을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다른 세계를 보여주며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을 주고받는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친구를 만날 자격이 있을까요? 진정한 친구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키케로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또 써야 돼요 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정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진실함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면서 상대방에게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없죠. 그렇다면 중년 이후에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공통의 관심사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단순히 재미만을 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중년의 우정은 급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진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가면을 쓰고 만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방의 진짜 모습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몽테뉴가 추구했던 투박하지만 진실한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넷째,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중년의 우정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내가 먼저 배려하고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만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기존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어떤 친구는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슬퍼하거나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젊을 때 친했던 친구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에게 정말 필요한 친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친구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오해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몇 년,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와 다시 가까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과거를 되돌리려 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중년 이후에는 친구의 범위를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또래 친구만이 친구는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멘토 같은 친구, 나이가 어린 활기찬 친구들도 우리 인생의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만큼 자기 삶을 불신하고 삶의 길이를 얕잡아 보는 사람도 없다. 나는 빨리 늙기보다는 늙어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쁨의 순간까지도 움켜쥔다. 이 말은 시간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진정한 기쁨을 주는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짧다면, 그리고 시간이 소중하다면,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결국 진정한 친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일지도 모르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진정한 친구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형제자매가 될 수도 있고,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진정한 우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 작은 배려와 관심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또 다른 명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자는 남자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친구 관계를 튼튼하게 지켜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생리적 반감이 이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정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깝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깊은 신뢰와 애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우정입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친했던 친구가 나이 들수록 점점 불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변하고 상황도 변하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시험을 거쳐서도 변하지 않는 관계,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관계,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진정한 우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친구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무엇보다 스스로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진정한 우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키케로가 말했듯이 우정은 우리 인생의 태양과 같습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